세너제이 오타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세너제이라는 표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국어에서 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쓰는 거고요. 이제 요 트레이드를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룬드 선수가 결국은 오타와 세나터스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9순위 지명권, 이게 이제 브레이디 커척 선수를 받을 때 받았었던 트레이드 지명권을 딱 받아오는 그걸 이제 선택을 했네요. 어쨌든 이제 오타와가 3명의 이제 피스를 받아오는데, 물론 나머지 선수들도 매우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은 NHL에서의 기대치가 매우 큰 선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어쨌든 요 3명의 선수를 받아오고 전체 9순위 지명권을 넘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크스부터 이제 보고 들어가실 텐데, 2026년 1라운드 지명권, 이거 플로리다의 지명권이기 때문에 전체 9순위라는 매우 높은 지명권을 받아왔어요. 일단 이제 좀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오프 시즌의 여러 움직임들이 스탠베리의 지명을 굉장히 이제 현실 가능성을 높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제 캐슬링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부분에서 득점감 수비 자원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9순위라는 이제 또 순위를 영입을 했다라는 거, 이건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클룬드를 내보내면서 공격 한 자리가 또 이제 비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12개의 로스터 스팟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 그 12자리, 13자리, 뭐 이 정도를 놓고 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에클룬드라는 이제 완전히 직전감으로 활용을 되고 있는 선수가 지금 팀에서 나갔다라는 점은, 또 이제 직전감에서 아무래도 이제 선수를 한 명 보강을 하네. 왜냐면 이제 스탠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라고 바라봤을 때는 좀 직전감에 가까운 이런 이제 선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클룬드가 빠지면서 사실은 뭐 공격진의 결국은 뭐 굉장히 어리고 젊고 유망한 선수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셀레브리니, 미사, 스미스, 체른쇼프 등 굉장히 어리고 뛰어난 공격진들, 사실 뭐 이런 선수들이 진짜 1라인, 2라인, 3라인에 조금만 이렇게 퍼지듯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게다가 이번에 뭐 스탠베리를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아깝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전체 9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드래프트 6위에서 10위권에 굉장히 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다, 다 어리죠 사실. 굉장히 뛰어난 수비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순위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샤크스가 그동안 어쨌든 이제 젊은 좀 정말 실링이 매우 높은 이런 이제 적어도 디킨슨 정도 되는 수비 자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자원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체 9순위 같은 부분도. 실제로 엘리트 프로스펙츠의 통합 랭킹 기준으로 6위에서 10위 선수를 보시면은 캐럴스, 베어호프, 슈미츠, 덱슨 루돌프 6위에서 10위까지. 물론 이제 항상 이 선수들이 6위에서 10위까지 뽑힌다라는 건 아니고 전체 이제 랭킹들을 종합해서 대충 요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전체 5순위 안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5순위 안에 들어간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6에서 10순위에도 이렇게 이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카슨 캐럴스라든가 베어오프라든가 슈미츠 같은 선수들은 드래프트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초창기 때부터 이 선수들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실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실제 뭐 베어오프 같은 경우에는 뭐 탑 3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즌 시작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꽤 많았던 선수거든요.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좀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명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크스 입장에서 큰 이제 손해를 보는 트레이드 이런 부분 전혀 안 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타와 입장에서는 에클룬드, 할투넨, 스보보다 이렇게 3명을 받아왔네요. 기본적으로 에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 공수 양면에서 이제 좀 좋은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패싱 능력 이런 부분도 이제 매우 좋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가치가 일단은 큰 선수인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골 기여 같은 부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뭐 이 선수는 공격에서는 많은 이걸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드래프트 당시의 평가를 이제 바라보면은 패싱이랑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역시나 이제 가장 뛰어나다. 상황 판단력, 이제 이런 부분의 강점은 사실 NHL에서도 잘 이제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살린 상황에서도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어린 선수를 말씀을 드릴 때 스피드를 살려서 이런 이제 경기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클런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시즌 동안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골도 이제 한 15골 이상씩은 꾸준하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숫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한 40 어시스트 가까이 수렴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력을 바라봤을 때도 사실 샤크스보다 지금 오타와가 사실 전체적인 전력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좀 결정력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죠? 뭐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선수가 슈팅 툴 자체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NHL 들어와서 생각보다 이제 골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NHL에서 포스팅도 많이 올렸지만 세텔룬드 선수가 아무래도 좀 반가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텔룬드가 사실은 이제 지지난 시즌 마감일 정도에 영입이 됐는데 기대치를 막 좀 100% 충족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죠? 세텔룬드, 그란룬드, 에클룬드 이제 요 세 명이 뭉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찍히지만은 실제로 5대5 골딕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가 찍혔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그 중심이었던 에클룬드, 물론 이제 그란룬드도 중요하지만 세텔룬드랑 에클룬드가 이제 다시 뭉쳤다라는 점은 조합 하나를 이제 틔울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강점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세텔룬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커척이랑 슈테칠레랑 이제 142분을 뛰었고, 그리고 이제 워런 포글이랑 엘러 같은 선수랑 130분을 뛰었고요. 그리고 베서슨 슈테칠레랑 85분을 뛰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조합 중에 엘러도 이제 내년 시즌 계약이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커척 선수는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즌에 세텔룬드가 이제 조합을 맞췄었던 선수들이 지금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조합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 에클룬드를 영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텔룬드, 에클룬드 이렇게 이제 양 윙으로 써먹으면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대치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투넨이랑 스보보다도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지명이 된 선수들인데, 기본적으로 할투넨 선수는 슈팅 능력,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플레이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스보보다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플레이 플러스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 강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메인 피스는 에클룬드라고 봐야죠.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에클룬드의 좀 단점은 가속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움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닌데, 신장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톱 스피드는 좀 느린 편입니다. 이제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거 또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선수들은 스피드 툴은 좀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툴이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점, 이제 요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와가 이제 지난 커척 트레이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부터 움직임을 좀 애매하게 가져가면 전력 자체가 매우 애매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에클룬드라는 이제 탑6급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결국 이제 오타와 세너터스가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 과정에서 성적도 챙겨야 되는 현재 상황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이제 결국은 뭐 커척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커척 선수의 빈자리를 에클룬드 하나로 확실하게 메울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에 가깝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세텔룬드랑 슈티칠레 에클룬드 이제 요 조합을 맞추게 되면서 샤크스에서 있었던 그란룬드의 그런 살짝 향기가 나는 요 느낌으로 뭐 1라인이 잘 구축이 되고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2라인부터 이제 보시면은 미들 식스가 나쁘진 않은데 애틀랜틱 디비전 상대 팀들에 대해서 비해서는 사실은 강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일 디비전끼리의 경기 숫자가 늘어납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제 4경기로 고정이 돼. 4경기 맞죠? 동일 디비전이. 원래는 이제 3경기 하는 팀이 있고 4경기 하는 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디비전, 같은 디비전 팀들이랑은 4경기를 하는 요 변수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일 디비전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2경기 늘어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뭐 NHL에서 승점 4점이라고 하면 플레이오프의 당락을 충분히 가를 수 있는 차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 팀들보다 결국 이제 미들식스의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비교적 강하냐라고 하면은 뭐 플로리다나 템파베이나 이런 팀들 비교를 해봤을 때 오타와의 미들식스가 그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전히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보강이 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로버트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뭐 로버트슨 오퍼시트 이야기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기는 한데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앨릭스 터크 같은 선수들이 지금 오타와에 들어왔으면 조금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터크랑 에클론드가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 터크도 이제 뒤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워싱턴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점점 FA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자원들이 줄어드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와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